빨리 늙는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피곤하다는 뜻으로 가끔 뭐 운전할 때 장거리 운전할 때 커피를 한두 잔 마셨었는데 이게 제가 요번에 겪으면서 내 생애에는 다시는 커피를 한 방울도 먹지 말자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물의 성질이 약해서 매일 먹어도 괜찮은 것은 음식이라고 하고요. 성질이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가끔 먹어야 되는 것을 약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산삼이 좋은 것 같지만 산삼 매일 드시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배추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감자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감자는 매일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커피 원두는 약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뭐 산삼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이것은 굉장히 해가 많아요. 이건 약재도 아니고 이건 독약이에요. 배추는 약성이 굉장히 성질이 약하기 때문에 매일 드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영지버섯도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이걸 매일 복용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간에 무리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커피 나무에 꽃이 피잖아요. 온 마을, 온 동네가 그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 산에 커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옥천면 전체가 다 냄새가 나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커피 생두는 볶지 않으면은 그걸 먹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게 강한 성질이 있어서 이것을 볶아서 약성이 약해졌지만 이것은 음식으로 분류하기에는 약성이 너무 강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커피 저도 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비난받아 마땅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주까지도 마셨었거든요. 자, 이 커피를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코티솔이라는 게 분비돼서 혈당이 막 올라가요. 그리고 혈압이 막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피 먹으면 갑자기 이렇게 압이 막 채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밑에 뇌의 수용체라 그러는데 밑에 영어로 보면 뭐냐면은 아데나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체를 여기 밑에 써있죠. 그 뇌의 수용체라고 제가 그런 거. 아데나신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예요. 근데 그 아데나신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저께 잠을 못 주무셔도 피곤해요. 피곤하면은 피곤하다는 것을 뇌에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것을 뇌에 알리는 것을 아데노신이라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게 말해줘요. 야, 얘 피곤해. 그럼 얼른 아데나신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뇌 수용체에 쑥 들어가면은 피곤하구나. 좀 잠을 자야 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커피를 마셔버리면은 이 아데노신, 즉 피곤하다는 걸 느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못 들어가게 카페인이 지가 미리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피곤함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안 좋죠. 그래서 커피를 드시면 여러분들이 전혀 피곤함을 못 느끼시죠. 피곤함을 못 느끼는데, 근데 여러분 몸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몸은 피곤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6학년 때인가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학교를 갔는데 그때 영하 20도가 넘었는데 저 논바닥에 애들이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가봤더니 어떤 남자분인데 앉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얼굴부터 다 얼어가지고 여기가 막 성에가 껴가지고 다 동태가 돼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죽었는지 아세요? 술을 먹으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열이 나요. 근데 실제로는 몸은 열을 뺏겨요, 안 뺏겨요? 실제로는 몸은 차가워지는데 본인은 열이 난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서 추운 우리는 술이 안 취하면은 춥구나 그럴 텐데 이 사람은 열이 나니까 자기는 뜨뜻한 거야. 근데 몸은 식어가는데 그래서 얼어 죽은 거예요. 자다가. 제가 그거를 직접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시체를 제가 봤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또 동네 올라가는 초등학교 넘어가는 거기에 논바닥에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얼어 죽은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피곤하면은 몸에서 피곤한 게 느껴야 돼요.
몸은 실제로 피로 물질이 잔뜩 쌓여 있는데 카페인 때문에 피곤하지 못하게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 매우 위험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래요. 피곤함을 느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데노신이 뇌의 수용체와 결합하면은 뇌는 피로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뒷목이 뻐근하고 하품하고 뭔가 이렇게 정신 집중이 안 되고 졸립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카페인이 아데노신의 그 대신에 그 자리 딱 차지해서 뇌의 수용체 쏙 들어가 버리면은 피곤함, 통증 등 갖가지 신호등을 못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러고 나서 또 커피를 먹으면은 코티솔이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오늘 대학교 입학 시험을 봐요. 대학교 입학 시험 볼 때 시험 보다가 아우 피곤해 자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신기하게 사람이 긴장을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게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긴장을 하거나 무섭거나 그러면은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커피를 먹으면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내가 긴장 상태로 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껏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요 근래에 어떤 계기가 돼서 확실히 느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가끔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끔 괜찮다는 식으로 커피를 마셨었거든요. 그게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선지자의 기별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신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제가 이번에 몸으로 느꼈어요. 몸으로. 심지어는요, 요즘 사람들은요, 의사들도요, 커피 적당히 먹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비상식적인 의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 과학을 믿지 말고 선지자의 기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코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은 피곤함도 못 느끼고 심지어는 아픔까지도 못 느껴요. 여러분, 너무 긴장했을 때는요, 막 예를 들면 막 내가 싸우면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면 두들겨 맞아도 싸울 때는 아픈 줄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좀 빠지면은 그때 어휴 아프구나 이러는 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싸움 안 해보셨습니까? 하여튼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저 마을 중간에 그 별말이라고 딱 가운데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1학년 그 후배가 지나가기만 하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 그 형들 그 믿고,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끌고 가다가 축지 않아 맞고 두들겨 팬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동안 제가 이렇게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그 모양이냐 그렇게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커피를 계속 마시면은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 지나치게 자극이 되어서 그로 인해 불면이 오고 각종 모든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요. 요즘이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요 갑상선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 모든 게 뭔지 알아요? 커피 때문에. 커피를 마셔도 요즘에는요 사단이 아예 죽이려고 메가 커피 그래가지고 큰 잔으로 들이마셔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몸만 망가지느냐, 품성도 망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하면은 이 커피를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은 신장이 다 망가져요. 왜냐하면 부신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커피를 먹으면 이 호르몬이 나오다 보면은 이 신장이 견디질 못하고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죠. 우리 신현미 씨 어머니가 커피 신식분이세요. 옛날에 음대를 나오시고 신식분이거든요. 커피를 하루에 5잔, 6잔을 매일 드셨어요. 그래서 연세가 50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뭘 때문에? 부신이 망가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래요. 자, 이 코티솔이 분비되면은 보면은 이랬습니다. 카페라떼 믹스 커피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커피는 그 자체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설탕을 넣은 카페라떼나 믹스 커피는 훨씬 더 위험해요. 그러면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몸에 혈당이 올라가면 이걸 낮춰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또 혈당이 확 낮아져요. 그러면요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분비되면 뚝 떨어져 버려요. 뚝 떨어지면 갑자기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면 이거를 당 스파이크라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뚝 떨어지면은 몸이 힘이 약하니까 다시 또 막 저기 커피를 먹고 또 뭐 초콜릿을 먹고 단 걸 먹어요. 그러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혈당이 너무 올라가면 또 인슐린이 또 분비돼요. 이렇게 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커피를 계속 드시면은요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여러분. 췌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커피를 진짜 무조건 다 끊어야 돼요. 이것은요 커피와 췌장암과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커피는 췌장암에 깊은 연관이 있어서 요즘에 혈당이 떨어지고 배가 고프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 창백 힘이 빠지면은 기운이 전화되면은 그러면 다시 땡겨요. 커피가 땡겨요. 그러면 커피하고 또 달달한 걸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커피를 먹을 때 신기하게요. 단빵이나 케이크나 이게 또 딱 몸에 땡기게 돼 있어요. 먹어보시면 알죠. 커피를 먹으면서 저희 호밀빵 먹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커피를 먹으면 그래서 카페 저기 베이커리 카페 가면은 그 커피하고 단빵을 주로 팔아요. 커피하고 건강빵을 주로 팝니까? 단빵을 주로 파요.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 가면은 먹을 수 있는 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랬습니다. 자, 커피가 도파민 분비량을 늘려요. 이게 보세요. 여기 커피, 술, 담배 이거 끊으세요라고 나왔잖아요. 이 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커피를 먹으면은 왜 문제가 되느냐? 커피나 마약은 도파민 분비량을 늘려서 쾌감을 느끼게 한대요. 그래서 마약보다는 약하지만 커피하고 마약은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약을 하면은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마약을 하면 어느 정도면 숨을 안 쉬어도 고통을 못 느낀대요. 숨을 안 쉬어도.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약을 하다가 숨을 안 쉬어도 행복해. 그러다가 웃으면서 죽는 게 마약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커피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지속적인 운동, 좋은 습관들, 선행 등을 해서 도파민이 발생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그 오스트리아 보겐호펜에서 대학을 공부할 때 저희 그 목회 심리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미국에서 보통은 평상시에는 미국에서 강의하시고 계절 학기만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강의하는 저희 학교 선배님이세요. 근데 그 심리학을 배울 때 우리 목회 심리학 교수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 신학생이죠. 만약에 여러분 교우 중에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불안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딱 손 들고 말합니다. 네,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네,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신학생들이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우리를 쳐다보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 다 죽이겠구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장애가 있거나 마음이 불안하면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보를 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산책을 시키고 등산을 시키고 또 이 하나님의 천연계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면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고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그 강의를 제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수님의 강의를. 그래서 제가 그때 목회 심리학을 얼마나 제가 재밌게 공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근데 이렇게 운동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또 이래야만 도파민이 나와야 되는데 커피를 먹으면 그냥 나와요. 그럼 커피를 먹으면 그냥 나오니까 뇌가 얘가 왜 도파민이 막 나오지? 그러면 뇌가 그러면은 이 도파민을 이거 줄여야겠다. 그래서 억제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먹었어도.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도파민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뇌는 느끼면서 도파민을 확 줄여버려요. 제가 여러분 한 몇 달 전에 그런 설교 한 적 기억나십니까? 요즘에 제가 몇 달 동안 우울증에 빠졌어요 하는 얘기 한번 혹시 제 설교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뭐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날 리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랬어요. 제가 한 3년 전, 2년 전인가 제가 3개월 동안 우울증에 걸렸다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때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몸에서 야 도파민 억제해. 그래가지고 불안 증세가 나고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평화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커피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는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요 여기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은 피로 관련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고 뇌분비계의 복원력이 감소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의 기본
성능 자체가 저하된다. 참 대학교는 어렵게 말해 간단하게 말할게 이랬습니다. 즉 커피를 먹으면 유전자가 망가진다. 유전자가 바뀐 이렇게 뭐랄까요? 이 돌연변이가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왜 커피에 대한 얘기했냐? 제가 지평에서 그 빵가게 할 때 한 번은 경찰들이 차가 쑥 들어왔어요. 그 경찰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제복 입고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걱정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갑자기 이제 긴장해가지고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가정집까지 생겼는데 누가 빵을 한다 그러길래 궁금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복 입고 다니면 진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황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얼굴이 서글서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친해지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경찰관님들 한 6시나 7시 넘어서 빵집이 문 닫을 때쯤 돼서 오면은 제가 빵이 남은 거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빵은 그냥 몇 개 드렸어요. 뭐 한두 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계속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느 날 카페라떼 있잖아요. 카페라떼 그거를 이렇게 3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카페라떼는 제가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옛날에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먹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버리기 그래가지고 고맙기 그래가지고 마셨어요. 마시고 났는데 입에 구내염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너무 빵집이 바빠서 힘들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별 의심을 진짜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항상 구내염 때문에 요새 고생하잖아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작년부터 계속 구내염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밥을 못 먹은 게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힘들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지난주 월요일인가? 지지난주구나. 월요일 날 어디 갔다가 오다가 너무 피곤해서 카페라떼를 하나 에디아에서 하나 사가지고 그걸 마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구내염이 전혀 없었는데 입이 갑자기 꽉 이렇게 뭔가 답답함을 느끼면서 그 저녁 되니까 구내염증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맨날 빵집 노니까 피곤하지 않잖아요. 뭐 어떤 적에는 막 8시까지 자거든요. 막 그냥 미친 듯이 자거든요. 8시간, 9시간을 자요, 제가. 근데 피곤하지 않은데 갑자기 구내염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의심했어요. 왜냐면 마시자마자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갑자기 입이 뭔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얼얼하더니 구내염이 확 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유대균 목사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 장례식에 올라가다가 여주쯤에 와가지고 몸이 너무 힘들고 몸살기가 오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여주 IC에서 차를 빼고 나와가지고 여주 북내 보면 약국이 있어요. 조그만 약국. 아주 그 의원인데 약국에 딱 들어가가지고 제가 입안이 지금 얼얼해가지고 약을 사러 왔다 그랬더니 약사가 나 이렇게 보더니 커피 드셨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약사가. 제가 여주 북내 약국 거기밖에 없으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남자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랄까요. 이거 사러 갔다. 그랬더니 커피 드셨어요?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선생님, 커피 드셨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특히 카페라떼 드셨어요? 예,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알아요? 저보고, 선생님, 커피를 먹으면은요, 선생님의 모든 진액 있잖아요. 모든 진액, 기 이런 걸 다 빨아가지고 소변으로 다 내뱉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그 약사 때문에 이 설교 준비한 거예요. 진짜로. 약사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제가 선생님하고 이제 그래서 약사를 갔다가 손님도 없고 그러길래 약사하고 한 20분 정도 둘이 담소를 나눴어요.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선생님, 모든 사람들은요 커피와 구내염을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나 그거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랬더니 근데 선생님 커피는 담배보다 더 나빠요. 차라리 커피 드지 말고 술을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할게요.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내가 만약에 담배를 피고 여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김윤환 목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커피가 담배보다 더 나쁘다고 하면 여러분 만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면서 약사님 말 커피 드셨어요? 라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약국의 약사님은 아니에요. 사진이 없어서 내가 다른 걸 찍어놨는데
그 약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커피는 가끔이나 드시지 말고 한 달에 한 번도 드시지 말고 평생 드시지 마세요. 그건 절대 안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통하다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느껴서.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딸내미가 입에 여기 입천장 여기 안에 있잖아요. 안에 여기 구멍이 났대요. 구멍이 천공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다는 거야.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커피 끊으세요. 커피를 안 끊으면은 계속 심해집니다. 절대 안 낫습니다. 여러분, 커피는 독약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그것은 음료가 아니에요. 독약이에요. 저는 절대 평생 커피는 절대 입에도 안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와서 제가 몸소 겪었어요. 이제 와서 선지자의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다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암 관련 병원을 제가 세 군데 딱 뽑았어요. 마요 클리닉하고 잔 홉킨스 대학하고 또 저기 앤더슨 대학교. 이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 환자. 이 대학에 가면요, 수술하기 전후나 의사들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커피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절대. 특별히 찬 커피는 드시면 독약이에요. 여러분, 커피는 몸은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근데 커피가요, 이게 찬 거와 섞이면은 암 발생에 그렇게 위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요. 이 병원에 가면은요, 술, 담배, 커피, 탄산음료, 튀긴 음식, 요거 5가지는 의사가 아주 엄금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 이 세 병원에 가면은. 근데 여러분, 놀랍게 요즘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자, 술, 담배, 커피인데, 여러분, 담배가 발암 물질이라고 발표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70년대 이후에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 보면은 왜 그 탤런트들 최불암 씨도 뭐 담배 피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드라마에서 담배 피는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게 하니까. 여러분, 옛날에 1863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건강기별이 전해진 거는 1863년 이후예요. 1863년 이후에 그 이후에 건강기별이 전했는데 저희 교회가 실제로 시작된 건 1844년이에요. 20년 동안 커피가 몸에 나쁜지 담배가 몸에 나쁜지 몰랐어요, 우리들. 옛날에요, 옛날에 그 목사님들 목회자 협의회가 제가 잠깐 그 장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자 협의회잖아요. 그러면 재떨이가 다 목사님들 앞에 있었어요. 재떨이.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담배를 피면서 그래, 김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네, 재떨이 딱딱 뜨고 입에 딱 해가지고 푹 하면서 예, 이번에 교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김장로님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담배 딱 피면서 예, 옛날에는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요, 직원일 때 담배 피면서 직원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 건강기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1863년에 담배가 발암물질이고 몸에 나쁘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로부터 100년이 넘어서야 세계에서는 담배가 발암물질인지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훨씬 100년도 전부터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화이트부인의 건강기별을 깨닫고 나서 목사님도 담배 피면서 직원하는 거, 또 행정위원 하는 거 다 없어졌어요. 담배 때 다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2018년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커피가 발암물질이니까 커피를 판매할 때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라고 딱 판결을 했어요. 미국 전역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 하면 미국에서 제일 큰 주거든요. 인구가 제일 많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발칵이 뒤집었는데 커피가 발암물질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커피 생산업자부터 시작해서 카페 사장들, 식당, 종업원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말이에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그래가지고 압력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년인가 후에 커피가 발암물질이라는 판결을 뒤집어 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의학이 발달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경제 논리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말하는 경제 논리라는 거예요. 경제적 효율이나 이익이 높은 쪽을 따르는 원리가 경제 논리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의사들 믿지 마세요. 정말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요. 이런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말고는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가장 팔기 좋은 제품이 뭔지 아세요? 중독성이 강한 것들이에요. 어떤 거예요? 담배, 술,
또 커피, 설탕, 마약 이런 것들은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이것은요 이거는 세상이 망할 때까지 이 사업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경제와 연관된 이런 중독에 관한 진실은 대부분 의사나 과학자들에 의해서 무시됩니다. 거짓 유튜버들이 판을 칩니다. 의사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래요. 혈기왕성 이거를 한자로 혈기방장이라고 그러죠. 혈기왕성한 시대에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서서히 지난 분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수정이하고 우리 다윤이는 혈기방장한 시대예요. 근데 그 외의 분들은 다 혈기가 지금 50대에 이르면은 몸 안에 있는 기혈수가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50대래요. 그래도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몸의 기혈수가 지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혈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쉽게 피곤하고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수면이 잠을 잘 못 주무신다 그러면 여러분 기가 약해서 그래요. 근육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려면 근육 운동을 하면은 잠을 잘 주무시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연세가 들면은 기가 다 빠지고 혈이 다 빠지고 그리고 또 근육이 다 빠지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잠은 왜 어떤 사람이 잠자느냐 아주 기운이 세고 혈기가 왕성하고 근육이 단단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괜히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위점막과 노화한 위점막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린지 아십니까? 커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못 느끼셨어요? 커피를 먹으면 희한하게 소변이 마려워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느끼십니까? 커피를 먹으면 소변이 빨리 마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빼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에 있는 수분이. 여러분 이 피부 같잖아요. 피부가 여러분 세수하고 나면 예뻐요? 아니면은 세수하고 나서 10시간 지난 다음에 수분이 다 빠질 때 예뻐?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저보면 저는 항상 예쁘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항상 잘생겼으니까. 여러분이 딱 세수하고 나면은 여러분 미인이죠, 그죠? 최고 피부가 좋잖아요. 탱글탱글하고 아주 그냥 매끄럽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 피부에 이게 수분이 빠져. 그래서 수분이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화장품이 대부분이 보습 효과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여간 저희 집에서는 집사람보다 제가 더 치장하고 나가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생긴 사람은 다 그래요. 커피가 들어가잖아요. 촉촉하고 매끄러운 점막의 수분을 커피가 다 탈수시켜버려. 다 빼. 탈수시켜가지고 점막이 건조해지고 촉촉함은 사라지면서 점막의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사들은 커피가 위점막을 긁어낸다고 말해요. 이것이 심해지면 위축성 위염 상태가 되는 거예요. 커피를 먹으면 뭐라고요? 위점막이 얇아지고 그걸 다 긁어내는 것입니다. 자, 30대 어떤 젊은 아가씨가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CT 촬영을 해보니까 CT 촬영을 딱 해봤는데 점막이 30대인데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보통 위점막은요 그냥 정상적인 상태는 60대가 돼서야 점막이 손상되기 시작한대요. 근데 60대가 돼서도 그냥 정상적으로 커피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드시는 분들은 위점막이 그래도 꽤 괜찮아요. 근데 위점막이 딱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집은 저 산흥이었고 학교는 저 용산이었어요.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집을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을 못 먹고 가다 보니까 이게 점심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혈기왕성할 때 점심을 엄청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다 망가졌어요. 위가 다 망가져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몸무게가 48kg 나갔어요. 48kg. 48kg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 다겸 씨 좋다는 말입니까? 안타깝다는 말입니까? 부럽다고. 부러운 게 참 저분이 참 남자 몸무게 48kg면요 참 부러운 게 아니라 끔찍해요. 광대빵 나오고 정말 지금이야 이렇게 아주 뭐 아랑드렁 저리 가라 잘생겼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그때 48kg 나가는데 완전히 얼굴이 뼈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쭈글쭈글하고 이게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늙으면은 이게 뭐 얼굴에 세포가 이렇게 빠지니까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오후
3시가 되면은요, 이 위가 비워지기 시작하면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통증을 느끼냐 알아요? 위벽이, 위 점막이 다 사라져가지고 위 다 이렇게 빵꾸가 나가지고 거기에 위산이 나오면은 위 점막이 손상된데 위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속이 얼마큼 아프냐면 타 들어갈 정도로 아파요. 떼굴떼굴 굴러야 돼.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속으로 움켜쥐고 막 이렇게 찡그리고 막 속 부여잡고 둥그리고 막 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요. 제가 그 가방에 보면요, 탈시드, 겔포스, 한방 위장약, 솔표 해가지고 위장약 막 10개가 넘었어요. 그 위장약을 먹으니까 더 나빠져?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제 얼굴이 어떠냐면은 40대 아저씨하고 같이 있어도 제 나이를 분간 못할 정도로 제가 늙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방학 때 교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고 딱 버스 타면은 안내양들이 제가 그러면은 학생 차비는 절반이었거든요. 학생 차비를 100원이면 50원만 딱 내니까 그 아가씨가 저를 위아래 쳐다봐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차비를 안 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고등학생인데 이랬다면 아래 훑어보면서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돈 몇 푼 아끼려고 별 추잡한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버스 탄 사람들 앞에 제가 창피하니까 곧 진짜로 방학 때 어른 차비 내고 다녔어요. 늙어서 어른 차비 내고. 진짜로 제가 부산에 가서 딱 철도 이제 발령 나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철도고등학교 이제 뭐 몇 기 쫙 있으면 저희 이제 발령 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바짝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야 너희들 어쩌고 하면서 저를 딱 보면서 근데 선배님은 근데 어느 사무실에서 전근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야. 나 그때 발령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령 났어요. 그랬더니 근데 왜 발령을 늦게 받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22살인데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오더니 너 진짜 22살이야? 그러더니 네. 그랬더니 제 머리통을 그냥 있는 대로 세게 때리더니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러더라고요. 선배님들이 30대 후반의 선배님들이 저를 선배로 봤어요. 제가 부산에 단감교회 딱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보더니 장가는 당연히 가셨죠? 그러더라고요. 안 갔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아직도 장가를 안 가셨냐고 제가 노총각으로 본 거예요. 22살밖에 안 된 저를 그 사모님은 저를 40살로 본 거예요. 40에서 50살로. 그다음부터 제가 청년들하고 있으면 청년들이요, 저를 앉혀놓고 새로운 청년들 오면은 제 나이를 맞추는 그런 잔인한 게임을 애들이 했어요. 정말 부산 애들 잔인해요. 그래서 딱 보면 애들이 처음 오잖아요. 그러면 저를 딱 세워. 이분이 연세가 얼마큼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그 청년이 저를 딱 보더니 45? 이렇게 시작했어요. 경매도 아니고. 그때 청년들한테 제가 22살입니다 그러면 다들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깍 소리 지르고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제7일 안식일 예수절기 오니까 위 점막이 손상된 데는 숟가락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파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거기다 숟가락 이렇게 떼가지고 재를 털어버리고 그 숯을 제가 막 갈아가지고 그걸 막 먹었어요. 왜냐하면 숟가락을 파는지 난 몰랐어. 누가 가르쳐준 사람 없었고. 근데 너무 놀랍게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고생했던 그 위장의 트러블이 한 달 만에 깔끔하게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절임기 안 왔으면 지금쯤 저 송우리도 아니고 엉뚱한 데서 묻혀 있을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절임기에 와가지고 덕본 사람은 저예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우리 건강기별 받아들여가지고요, 현미밥 어쩌고 그래가지고 현미밥 할 줄도 모르는데 풍년 압력밥솥을 시장통에 사가지고 나 혼자 현미밥을 이렇게 할 줄 모르고 미리 담그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하니까 돌덩이처럼 딱딱해. 돌덩이처럼 딱딱한 거 그냥 꾹꾹 씹어가지고 또 먹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씩 회복되더니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늙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CT 커피를 계속 드시면은 점막이 다 사라져요. 점막이 다 사라지면 이거를 위축성 위염 증상이래. 이것이 보통 60대부터 발호하기 시작하는데 60대도 평균 30% 미만이 이런 증상에 걸리는데 이 아가씨는 30대 때 이미 위 점막이 다 망가졌어. 그래서 알아봤더니 20대 중반부터 이 아가씨가 전업 과외를 했는데
이 과외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뭐 8시간, 9시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머리가 몽롱한 거야. 그래서 머리 몽롱한 것 때문에 커피를 계속 마셨더니 어느 날 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위 점막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커피는 위 점막을 갉아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위 점막을 갉아내는 대표적인 음식이 4가지 말할게요. 술, 기름진 음식, 커피,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점막을 여러분 위 점막을 매우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사단이요 모든 사람들의 위 점막을 다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닭 볶음면인가 그거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수출된대요. 그게 자랑입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나는 그게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여기 선지자의 기별을 잠깐 볼게요. 차와 커피를 사용하는 것은 역시 몸에 해롭다. 저는 어느 정도 그 차는 어느 정도 중독을 유발한다. 죄송합니다. 이걸 커피를 먹었더니 눈이 나빠졌나 봐요. 차는 어느 정도 중독을 유발한다. 그것은 몸을 순환하여 점차적으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감소시킨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계의 활동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며 빠르게 하여 부자연스러운 작용을 강요하므로 차 마시는 자에게 차가 그에게 힘을 주는 큰 일을 한다는 인상을 준다. 여기 밑에 차보다 커피가 더 나쁘다고 써 있어요. 차, 커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녹차 마시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차 마시는 자에게 그 차가 그에게 힘을 주는 큰 일을 한다는 인상을 줘요. 커피를 먹으면 내가 힘이 난다고 착각을 한다고 인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차는 신경의 힘을 끌어내므로 그것을 크게 약화시킨다. 효과가 사라지고 그것의 사용으로 인한 증가한 작용들이 감소될 때의 결과는 무엇인가? 차가 일으킨 인공적 활성에 대응하는 노곤함과 무기력이다. 심신과 이미 피곤하여져서 휴식을 필요로 할 때 차를 사용하면 자극에 의하여 때 아닌 부자연스러운 활동을 하도록 몸에 박차를 가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과 인내력을 감소시키며 그리하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일찍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다. 요걸로 바꿔 말하면 고속노화라 그래요. 고속노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력을 고갈시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뭐라 그래요? 기력이 쇠하여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기력을 빨리 쇠하고 싶습니까? 나는 포천이 너무 좋아. 그럴 분 없잖아요. 그죠? 차는 몸에 해롭다. 그리스도인은 차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커피의 효과도 차와 거의 같으나 보세요. 신체에 끼치는 영향은 더욱 나쁘다 그랬어요. 차보다 뭐가 더 나쁘다고요? 커피가 더 나쁘다 그랬어요. 커피의 영향은 흥분적이며 커피를 먹으면 흥분돼. 그래서 여러분 뭐 기분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 근데 커피를 딱 안 마시면 기분이 갑자기 확 나빠져. 이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일찍 체력이 고갈된다. 이거를 제가 커피를 마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체력이 고갈된다. 정언보감 1권 146쪽인데 이거를 4자로 고속노화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빨리 가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요새 전도기도 어려운데 빨리 가시지 마세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다들 모세처럼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한 게요. 대한민국이 10년 전에 100세 이상 노인이 1,500명이었거든요. 지금 몇 명이잖아요. 17,000명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사람들은 기본 100세는 넘겨야죠. 그죠? 17,000명 안에도 못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걸. 그죠? 그건 기본이죠. 우리 알겠죠? 최영선이 웃을 게 아닙니다. 요새 커피 양이 엄청 커졌어요. 백다방, 메가커피, 뭐 컴포즈, 뭐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커피의 주요 성분은 카페인, 클로로겐산, 탄닌, 산 이거예요. 여러분 산이 뭐냐면 위산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위산을요 이렇게 위산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러분 동전을 딱 놓잖아요. 동전이 그냥 녹아버려. 동전이. 위산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다 산을 왜 만드냐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나쁜 거 먹잖아요. 그러면 그 산이 다 녹여버리려고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위벽이 헐었어. 위벽이 있을 때는 위벽에는 절대로 위벽을 손상시키지 않아요. 근데 위벽이 헐어가지고 빵꾸가 났다. 그럼 산이 위벽을 통과해서
그 위장을 자극해.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 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물 나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신물이 나가지고 하면 막 속에서 막 그냥 쓴물이 막 나오는데 그러면 그냥 막 그 식도가 탈 듯이 아팠어요. 그러니 얼굴이 늙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괜찮죠. 제가 제철이라는 예수님교회에 있는데 당연히 괜찮죠. 재림교회가 저를 살렸어요. 진짜로. 저는 여러분 위산이 동전을 녹일 만한 정도가 뭐라고요? 위산이 산 농도가 pH 1에서 2인데 커피는 pH 4에서 5예요. 이 커피가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이 커피가 몸에 들어가면 산이 그렇게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은 커피에 들어있는 이런 이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위 점막의 점액 분비를 줄여버려요. 점액이 분비되는 것을 억제시켜 버리는 동시에 위산 분비를 자극시킵니다. 위산은 늘어나는데 위 점액 물질이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위 점막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예요. 여기 게스트로엔테롤로지라는 리뷰 그 저널에 커피의 카페인 같은 산성 물질은 위산 분비를 2 내지 2.5배 증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점액 세포의 분비 기능을 억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커피를 먹으면 천국 가고 안 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염려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만약에 도덕적으로 담배를 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김은환 목사 담배 핀다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이 뭐 얼마나 마음이 허했으면 담배 피실까 하고 이해하겠습니까? 아마 당장 동전 앞에 전화할 겁니다. 저런 목사가 세상에 어딨냐고 말이에요. 근데 이따가 커피를 마시면 여러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더 나쁘다니까 커피가요. 차라리. 예?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됐냐 말이에요. 왜? 한의학에서는 커피를 조혈식품이라고 분류해요. 조혈식품이란 뭐냐? 몸에 열을 올리고 건조하게 만드는 성질을 가진 음식들을 조혈식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조혈식품인데 커피가 조혈을 유발한다는 것은 촉촉함과 윤택함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 빨래하는 세제 역할과 비슷하대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이 빨래가 뭐냐? 커피가 이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커피가 세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커피가 우리 점막의 유분을 제거하고 표면을 긁어내는 역할은 마치 프라이팬에 덕지덕지 붙은 기름기를 떼려면 거기다 세제를 부으면은 세제를 부어야만 이게 닦아지듯이 여러분의 이 속에 있는 미끌미끌하고 그런 기름기 있는 거를 커피가 먹으면은 마치 세제처럼 다 긁어낸다 이거예요, 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우 위험합니다. 커피 먹으면 아까 말했죠. 제일 위험한 게 뭐냐? 갑상선암, 췌장암, 그다음에 뭐냐? 신장 망가지는 거, 이 세 가지가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절대 끊으셔야 됩니다. 위 점막이 사라지고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위산에 노출된 위장은 따갑고 통증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통증에 위가 요동치고 위를 강하게 수축해서 위에 있는 위산이 위에 있는 위산이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여러분 위장 위에 보면은 거기 관략근으로 꽉 조여지는 거 이게 뭐냐면은 하부 식도 관략근이라 그래요. 마치 항문처럼 이렇게 조인근으로 딱 돼 있는데 여러분이 커피를 먹고 산이 막 발생이 많아지잖아요. 이 커피 조인근이 느슨해지면서 위산이 그 위장에서 식도로 올라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물이 나고 그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 2016년도 논문에 의하면은 커피를 먹으면은 30분 이내에 위, 식도, 관략근이 이완이 돼요. 커피를 먹으면 독한 산이 역류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식도가 타들어가는 아픔을 느끼고 신물이 올라온대요. 이런 단계는 위 점막이 다 망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위가 강한 사람들은 이러다가 나중에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커피 중에 최악의 커피는 어떤 커피일까요? 그러면 그러면 골라서 드시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시고. 그래서 차라리 커피를 만약에 먹겠다, 난 죽어도 못 끊겠다 그러면 차라리 따뜻한 걸 드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절대 금물입니다. 매우 위험해요. 드시지 않는 게 당연히 드시지 않아야 되지만.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몸을 차게 만들어서 더욱 나쁩니다. 커피 중에 제일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우유를 넣은 카페라떼이고 프림을 넣은 믹스 카페가 제일 나빠요. 근데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최악의 커피가 뭡니까? 최악의 커피. 최악의 커피가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카페인을 없게 만든 디카페인 커피가 제일 거예요. 이것은 쓰레기예요. 디카페인은요, 이것은 커피에 카페인을 뺄 때 마치 매니큐어 지우는 것처럼 그런 약품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 저 별다방이 있죠. 별다방 스타벅스라 그러나 별다방 이렇게 말했대. 우리는 매니큐어 넣는 그걸로 안 하고 우리는 다른 걸로 우리 이용한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거 똑같대요. 더 나쁘대요. 여러분 마찬가지래요. 절대 디카페인은 뭐라고요? 마약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디카페인 커피의 세 가지 부작용. 커피콩을 카페인을 유출시키는 화학 용제에 담으며 일부 용제는 도료 희석제나 매니큐어 제거제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적으로 아라비카 콩보다 지방 함량이 높은 콩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의 장기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디카페인 커피에 사용되는 콩은 로부스타로 이는 체내에서 지방산 생성을 자극하는 지방이 매우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의사가 커피가 나쁘다고 유튜브를 했더니 그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달았어요. 제가 볼게요. 이 영상 보고도 커피 못 끊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커피 관련 사업 10년을 하고선 내 거를 한 달에 한 번 약 받아놓고 먹던 사람인데도 커피 너무 좋아해서 안 끊었어요. 위산 과다제 계속 먹었죠. 가스, 복부, 팽창, 타들어가는 통증, 위산가스로 목통증, 설사로 시달렸어요. 커피 끊어보세요. 이 증상 일주일 만에 다 없어집니다. 지금 커피 끊은 지 10개월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다시는 입에 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커피 대신에 차라리 보리차 드세요. 그리고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있잖아요. 누룽지 있잖아요. 누룽지. 그래서 누룽지 있잖아요. 우리 집에 누룽지 그래가지고 그거 구수하게 먹으면 정말 좋아요. 누룽지 어떤 거 싸가지고 막 다니면서 먹어요. 제일 좋아요. 누룽지. 누룽지는요 밥을 태우잖아요. 밥을 태우면은요 그게 숟가락보다 훨씬 좋은 항암제가 된대요. 그래서 밥이 누룽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산삼같이 사포닌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누룽지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죠.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유일한 안전책은 여기 증언보감 1권 417쪽에 차, 커피, 과실주, 담배, 아편 그리고 알코올 음료를 만지지도 맛보지도 취급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커피 만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마세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을 대항하고 왜곡된 식욕에 지극히 작은 방정을 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강화되는 의지의 힘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필요는 수세대 전보다 2배나 더 크다. 그러나 현 세대는 수세대 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그 자제력이 더욱 연약하다. 커피를 먹으면요 사람이요 자제심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제심이 자극적인 걸 먹으면요 사람이 의지력이 약해져요. 요즘 젊은이들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커피를 엄청나게 들이붓습니다. 몸에 막 이만한 컵으로 그냥 막 들이부어요. 앞으로 요즘에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어떤 의사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옛날보다 평균 65세까지 대충 산대요. 근데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맨날 주사 맞아야 되지, 약 먹어야 되지, 뭐 병원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현대의학으로 그 20년 정도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우리가 보내는 거지 실제로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건 아닌 것입니다. 너무 부질적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기별이 명백하잖아요. 차, 커피, 담배, 술 이런 거 쳐다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의 기별을 우리는 저는 이걸 보면서 깊이 회개했어요. 왜냐? 목사가 커피 나쁘다고 옛날에 사가지고 저는 거의 안 마시다가 여기 죄송한 얘기지만은 옥천교회 오고 막 이러고 힘들다 하다 보니까 마셨어요. 옥천교회 와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어디가 진짜 저는 커피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커피 마시라 그러면은 담배 담배 물에 불킨 물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쳐다도 안 봤거든요. 마시지 마세요. 커피 드실 바에는 숭늉 드시고요. 보리차 구수하잖아요. 드시고 또 뭡니까 대추차 또 뭡니까 쌍화차
그 쌍화차는 다방이나 가야 마시는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취할 유일하고도 안전책은 절제의 편에 서서 위험한 길에 뛰어드는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때 제가 25년도 마지막 때 할 때는 이것은 영적으로 좀 더 뭔가 그런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앞으로 여러분한테 설교할 시간을 보니까 오늘 빼고 딱 4번밖에 안 남았어요. 안식일 설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제가 세상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커피 절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김영순 지사님은 최영순 지사님은 120세까지 우리 유민재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120세까지 사셔야 돼요. 앞으로 30년 이상 더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몸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세 드신 분은 이런 말 하기 좋아요. 아유, 내가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 그냥 뭐 대충 마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30년 더 살려면은 여러분의 몸을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옥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